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복잡소송 중에 다수 당사자 소송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한 절차에 모아서 원고든 피고든 또는 양쪽에 모아서 진행할 수 있게 일정한 요건하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사람의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절차 진행은 66조 아니면 67조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66조의 절차의 진행, 67조의 절차의 진행을 배웠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것의 어떤 그런 절차 진행을 우리가 염두에 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그래서 공동소송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등장했을 때 66조가 아닌 67조의 통일적 진행이 필요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돌연변이성인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배우려고 해요. 원래 여러분이 예비적이란 말, 선택적이라는 말은 복잡소송에서 객관적 병합에서 나왔어요. 객관적 병합에서 단순한 병합 다음에 예비적, 선택적 병합, 이런 병합 형태를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소송에서 그런 예비적, 공동소송 등을 우리가 왜 문제 삼냐면 이게 주체가 동일한 주체에서는 청구가 1번 먼저 내세우고 아니면 2번 청구해달라고 후순위로 내세운다든지 그 전제는 양립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양립할 수 있으면 단순병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양립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별개로 나눠서 소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왕지사 한 절차에 그것을 같이 내보겠다라고 했을 때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순위를 정해서 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반대 의무를 이행해라. 그런데 네 말대로 계약이 무효라면 이미 내가 너한테 건네준 것을 돌려달라 라는 식으로 한 절차에 예비적으로 병합해서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이 두 주체 피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쪽하고 조금 국면 틀려요. 왜? 그 객관적 병합은 동일한 주체 사이니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 공동소송에서는 이게 동일한 주체가 아니니까 남남을 대상으로 Y1과 Y2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원고 측에서 순위를 정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청구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주체가 별개의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조건적이랄까 주의적, 예비적 또는 선택적 이런 식의 결부된 것에 대해서 이쪽 객관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딱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니까. 이 후차적인 사람은 그 지위가 주의적인 청구에 종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적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양립할 수 있으면 예비적 내세울 필요 없이 단순하게 병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데 앞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게 예비적이라는 의미의 정의예요. 원래 주의적인 부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내려오는 건데 그게 인용된다든지 하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즉 예비적으로 걸려있는 사람은 주의적으로 걸려있는 사람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그 지위가 불이익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려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내몰리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피고 측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예비적 병합의 양상과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주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결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판례는 부정을 했어요.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필요성은 있어요. 원고 측 입장에서 보면 Y1만 상대로 해서 냈다가 승부가 졌다고 쳤을 때 2차전으로 그럼 Y2를 상대로 낸다 라는 것을 아예 한 절차에 묶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내면 원고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예에서 편한 거예요. 편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묶어서 한 절차에 내고 싶은 이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동일한 대상 사이에서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별도의 인격체로서 엮이는 것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예비적으로 묶이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이익, 불안정 뭐 이런 단점이 쫓아오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되느냐 보면서 논란은 있고, 종래 판례는 부정했고 학설은 효율성 뭐 이런 것 등에 비춰서 인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논의 끝에 2002년도 민사소법 개정 시에 2002년도가 민사소법 크게 개정이란 말은 쓰지만 새롭게 제정한 뭐 그런 급의 개정인데, 70조에 예비적, 그 다음에 선택적, 2명 중에 아무나 1명, 선택적,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종래부터 문제됐던, 그럼 예비적 이 피고의 이 지위는 불이익, 불안정하다라는 점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등등, 즉 주의적인 청구에 대해서 인용이 되면 예비적인 이 피고면 피고랄까 이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없은 채 끝나버리는, 그래서 그 예비적으로 되어 있는 당사자의 지위의 불안정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70조 2항이 주의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 인용됐었을 때 예비적 청구의 당사자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하라, 즉 기각 판결을 해라 라는 식으로, 종래는 예비적이라는 의미의 개념의 원칙대로 한다면 주의적 부분이 인용되면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서도 그 개념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쪽 주관적인 데서는 그 예비적이라는 개념이 이 70조 2항의 조문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원래 의미는 주의적 청구 부분에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주의적 청구가 인정된다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게 원래의 개념인데, 지금 70조 2항은 그런 예비적이라는 개념의 본래 개념을 지금 예비적으로 몰린 피고 등의 불이익, 불안정 이런 것을 감안해줘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주의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더라도 판결을 해줘라 라고 세팅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70조에서 신설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을 커버링하기 위해서 70조 2항의 조문을 그렇게 두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예비적 공동소송일 때의 예비적은 객관적 예비적 병합일 때의 예비적하고는 이게 지금 개념상으로는 똑같은 용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이라는 그 본래 개념에는 맞지 않는 이런 70조 2항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 그럼 절차 진행은 66조와 67조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신설하는 마당에 절차 진행은 어떤 것으로 세팅했겠어요? 이 주의적 예비적 공동소송 간의 관계는 어떤 예를 하나 지금 여러분한테 먼저 구체적 예를 들고 이 상황을 설명해 나갈 거냐면, 원고 측의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채권 양도 양수의 그 효력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양수가 제대로 안 된 거라면
양도인이 예비적으로 원고로 해서 채무자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는 이런 게 원고 측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예컨대 피고 측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어요? 피고 측의 경우는 지금 요 상황이 하나 구체적 예로 나오는데, 민법의 758조인가에 보면 점유자, 소유자 이 책임이라고 그래서 불법행위 중에 특별한 이런 책임 중에 점유자가 일단 책임을 지는데, 점유자가 그 관리나 그런 것 등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잘 했느냐 부분에 따라서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인데,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다면 무과실적인 책임으로서 소유자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게 민법 758조의 불법행위의 특별한 규정으로 하나 있어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의 의무를 점유자가 다 잘했다면 점유자한테 책임을 못 물으니까 이 피해자가 패소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내는데, 그 경우에 소유자는 또 뭐라고 해서 방어를 펼칠 거냐면, 나한테까지 왜 들어오느냐, 점유자 그놈아가 잘못한 건데 거기서 허지 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점유자에 대해서 이 피해 입은 사람이 졌어요. 그렇지만 앞 판결이 뒤에 소유자한테 낸 판결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로만 설명하니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Y1을 점유자라고 해요. 만약에 따로따로 낸다고 친다면 여기서 X가 졌어요. 왜 졌겠어요? 점유자의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 주의 의무 잘못이 없다 해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누굴 타깃으로 내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렇다면 758조에 보면 소유주가 책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송 냈는데 Y2는 또 이번에는 왜 나한테까지 왔느냐, 이 점유자한테 가가지고 하여튼 나는 책임 없다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결론 났으면 여기서는 소유주로서 무과실적 책임에 X손이 올라가리라고 보이지만, 자칫 이 법원에서 이 판결의 기판력이 여기에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점유자 그놈아 좀, 여기서는 막 그게 치열했는데 점유자가 잘못 안 한 것으로 기착이 됐는데, 여기서는 약간 와리까리한 부분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에서 여기서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점유주가 책임 있다, 점유자가 책임 있다 라고 두 번째 법원이 판단한다면, 결국 X는 이 Y2한테 또 깨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판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이렇게 나오는 건 이례적이거나 거의 없거나 그러겠지만, 앞사건이 사실상 벌어진 결론이 있는 것이 두 번째 법원 판단함에 있어서 신경 안 쓰이지는 않겠죠. 앞에서 점유자가 관리 이런 잘못 없었다, 이런 게 여기에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두 번째 법원이 결국은 소유자 너는 점유자의 잘못이 없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갈 거라고 보이지만, 여기서 그 점유자의 어떤 관리 잘했느냐, 주의 의무 잘했느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리까리한 게 판단이 여기서는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X는 Y2한테 또 져요. 그럼 민법에서 마련되어 있는 어느 한쪽에는 이기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소송법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괴리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절차에 아예 이렇게 묶으면, 점유자, 소유자 묶으면 동일한 A라는 법은 여기 X손을 깨면서 Y2한테도 또 다른 쟁점은 없다라고 치면 깬다든지 이런 상황은 안 벌릴 거란 말이죠. 그 법원이 지금 같은 장면에서 점유자의 주의 의무가 있냐 없느냐 판단은 두 당사자한테 계속 작동을 하면서 모순되거나 엇박자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 절차에서는. 그런데 지금 별개의 절차로 벌이면 여기서는 X가 Y1한테 갔더니 깨지고, X가 Y2한테 가서 그럼 이겨야 될 판인데 실체법적으로는 깨진단 말이죠. X가 영희한테 너 어디 사니 했더니 철수네 옆집이라고 해서 철수한테 가서 너 철수 어디 사니 그랬더니 영희 옆집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설명 실패. 지금 두 군데 가지고 다 정답을 못 찾고 있어.
지금 웃지도 못하는 사람은 뭔데? 지금 내 설명이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되게 설명 잘한 건데, 요번 거는. 이거는 원래부터 했던 설명이라서 실패를 가장한 잘한 건데. 그러니까 Y1한테 가가지고 Y2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Y2한테 가니까 또 Y1한테 가보라 이런 꼴이 된 거라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 근데 그걸 한 절차에서 했으면 Y1, Y2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이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민법 758조의 그 실체법적인 그런 것이 소송법에서 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가 별도로 걸리면 기판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틀리니까 이게 기판력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절차에 하면 분쟁의 어떤 통일적인 해결 등을 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필요성이야. 필요성인데 그래서 이제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불안정이라든지 이게 종래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만약 인정했을 때 그럼 어떤 절차로 규율을 하려 했을 때는 이건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거든. 반드시 둘을 같이 묶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절차 진행이 만약 상정하건대 67조로 갈 것 같아. 만약에 그냥 지금 법을 만들기 이전이면 만약 그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처리할까? 66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합의락정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분쟁이 어떤 가지런하게 가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 이것을 갖다 명문의 규정으로 70조로 넣으면서 70조 1항이 어떤 규율로 절차 진행을 하도록 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67조 등에 따른다. 67조 이렇게 67조 내지 69조라고 되어 있지. 67조 내지. 여러분이 그 내지도 의미가 있어. 67조 내지 69조면 뭐가 하나 지금 숫자로는 안 나오지만 뭐까지 있는 거야. 67조 내지 69조만. 67조 및 69조랑 틀린 의미야. 67조 내지 69조면 68조도 걸려 들어가. 68조가 왜 거기에 의미 있냐면 68조가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를 추가하는 그 규정이고 이게 지금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68조가 이쪽에도 쓰이니까 이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후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야. 후발적으로도. 68조가 준용돼서.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분쟁의 어떤 통일적 해결이 요청되는 이런 사안에서 종래 부적법하다고 봤는데 70조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게 규율이 66조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특별히 70조는 67조로 하자.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67조로 하자라고 못 박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66조냐 67조냐에선 본래적인 본질에서는 66조로 가야 돼. 만약 굳이 간다면 이런 돌연변이를 인정해서 절차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규정으로 명문으로 두지 않고 본성에 의한다면 67조로 갈 수가 없고 66조일 수밖에 없어. 그 둘 중에 택한다면. 그런데 이 돌연변이를 인정하는 김에 66조로서는 분쟁의 통일적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성질상 절차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본질로 볼 때는 분쟁이 통일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의도해서 이 절차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67조로 가야 된다라고 세팅을 했지. 그 다음에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분리 불안정 때문에 이제 70조 2항이 주의적 청구 부분, 주의적 예컨대 피고 부분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러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것은 원래 예비적의 본질적이라면 판단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분리 불안정해진다는 점에 비춰서 기각 판결을 해줘라. 주의적 피고의 즉 X 입장에서 점유자한테 이긴다면 결국 소유자한테는 책임 물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자는 빠져나가게 해줘야 된다. 종래식으로 이게 인정되고 이런 70조 2항이 없으면 소유자는 피고로 끌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예비적으로 끌려 들어가 있지만 예비적으로 끌려 들어가더라도 주의적인 사람이 방어 막 다 하고 다 승부 난 다음부터 자기 방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판결에서는 자기까지 불똥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방어는 똑같이 한단 말이야. 지위는 자기는 예비적인데 느낌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주는 아닌데도 실제 방어하는 건 똑같이 해야 돼. 왜? 언제 어떻게 해서 확 내려올지 모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방어 안 해놓으면 안 돼. 근데 자기 방어 기껏 끝냈는데 주의적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그런 의미에서는 뭐 주의적 부분이 받아들여지니까 예비적 부분은 한숨 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 결과물이 없는 거야.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기판력이 없다라는 거야. 판결이 없으니까. 판결이 없다,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은 또 언제 공격당할지도 몰라. 앞사건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기판력 관계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의적 부분이, 종래 본질적인 예비적의 상황에서는 주의적 부분이 인용되면, 즉 X가 Y한테 이기면 Y2는 당사자로서, 예비적이라는 말은 있지만 예비적이라고 해서 결코 호락호락 아무 대꾸도 않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방어를 막 펼쳤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 이런 것에서 불이익 불안정하다는데, 그러니까 70조 2항이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해라. 원고 청구에 기각 판결을 해줘라. 라는 식으로 판결하라라고 냈고, 그래서 이런 조문을 신설을 했어. 신설을 하고 실제 사법시험 등에서는 상당히 2, 3년 정도마다 시험의 문제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분야야. 그 이후에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돌연변이적으로 만들어준 거야. 필요성 때문에. 다만 필요성과 함께 그 보완책이랄까 뭐 이런 절차를 이렇게 마련하면서 했던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경을 알고 나서 이제 보면 돼. 이해됐죠?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쪽 객관적 예비적 병합하고 비교해서 잘 봐야 돼. 그쪽에서는 주의적 부분이 인용되면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 이쪽은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런 경우에 기각 판결이, 주의적이 인용되니까 예비적 피고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판결이야. 잘못된 판결이고 자꾸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하여튼 그 다음에 이건 후발적인 추가적인 병합까지도 68조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반적인 추가적으로 공동소송에, 통상의 공동소송은 안 되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68조에서 일정한 요건에 된다. 근데 요거는 68조를 준용하도록 해서 후발적으로 하도록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고, 피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건 피고 측의 예비적인데 원고 측의 예비적도 채권 양도 같은 아까 같은 사안에서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인 경우도 있다. 둘 중에 아무나 하나. 그 다음에 후발적의 경우도 있다. 라는 거야. 그렇죠? 후발적인 경우에도 있다. 근데 후발적인 경우는 실제 시점은 어디까지야? 68조 조문이 조문대로 그대로 하면 항소심에서는 안 되는 거야. 1심 절차에 68조 요건하에서 후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68조 요건이 항소심 단계까지는 상정하는 게 아니고 1심 절차에서의 상황을 상정한 거니까 항소심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객관적 예비적 병합과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서의 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왜 이렇게 하기에 뭔가 이렇게 인정함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었고 규제를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뒀는지는, 객관적인 경우는 동일 당사자 사이니까 이 어차피 대상을 놓고 주의적 예비적으로 엮이는 것은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동일 주체 사이니까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는 동일 주체가 아니니까 그렇지. 만약 형사소송에서도 이런 거 생각해봐. 여러분 형사소송에서 그런 거 최근에 한 2년 전에도 막 그 공소시효냐, 미국 도망간 진범이 누구냐 때문에 했는데, 이태원 대학생 살인사건, 뭐 화장실에서 갑자기 미국 시민권자 갖고 있는 한국계 뭐 이런 애들이 한국 대학생 그냥 현장에서 즉사시켰는데, 둘이 죽인 건 맞는데 서로 자기가 안 죽였다 뭐 그런 사건 기억나? 그래가지고 검찰 법원이 A를 범인으로 했는데 실제 A가 범인 아니고 그럼 미국 간 B가 범인이냐, 뭐 이런 문제 기억나? 하여튼 그런 사건 등이 있었는데, 우리 민사사건에서는 주관적인 의미에서 예비적 병합인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70조에 규율하게 이르렀다.